일광 신도시의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상가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 단지 내 상가, 참 좋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단지 내 상가? 단지 내 상가 수량도 적정했고, 그리고 이제 단지 내 상가에서 길을 가는 뭐 도로에도 이제 뭐 보행할 수 있는 도로와 이제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구분돼 있어서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도 편하고 다니는 사람도 편하고 그러면 상가도 잘 되고 이제 그 보행도 많아지면 네. 상권도 더불어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정하다라는 게 그 동네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세대수가 9,000세대가 넘더라고요. 9,000세대에 비해서 상가수가 좀 적정하다. 네, 적정하다. 아직까지는 딱 맞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건설사에서 욕심내지 않고 맞아요. 상가를 잘 할 수 있는 크기, 네. 적정한 크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도로도 배치, 그러니까 보면 도로가 아주 넓지 않고 맞죠. 인도와 상가와 도로의 그 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적절하게 비율을 맞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도로가 너무 넓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돼 버리는데 그 1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왕복 4차선? 그냥 도로가 크지 않으니까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도를 걸어 다니는데 상가 옆에는 인도가 있겠죠. 근데 인도가 다른 곳보다는 좀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자유로운 느낌,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완충 녹지 자체가 상가를 막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오픈형으로 돼 있어서 좋았어요. 완충 녹지 잘못 만들면 그렇잖아요. 가려버리고 네, 맞아요. 접근을 막아버리고 이런 느낌. 불과 1년밖에 안 된 상가가 그 정도로 거의 빼곡히 꽉 찼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진짜 부산하고 울산하고의 큰 차이가 아닐까. 혹은 일광이 그만큼 잘 지어진 지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도시 계획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송정지구, 울산의 송정지구도 신도시지만 좀 다른 느낌의 상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차 타고 이제 일광 해수욕장 쪽으로 좀 내려왔지 않습니까? 맞죠. 네. 내려오면서 보는 느낌도 일광 해수욕장 쪽은 좀 구축 상권, 옛날 맞죠. 시골 장터 같은 느낌, 좀 그런 부분이 좀 들어서 괜찮았는데 또 그 일광 해수욕장 앞에 뭐 카페라든가 이런 음식점들이 좀 있었던 게 약간 작은 광안리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정말 제가 20년 전에 지금 나이가 40이거든요. 20년 전에 그 동네에 MT를 갔어요. 근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갔을 때 오늘 가서 느낀 거는 미래성이 이제 생길 것 같은 느낌? 가보니까 어릴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좀 좋았던 게 해수욕장이 아담했어요. 맞아요. 귀엽고 뭔가 시골 마을에 편안한 바닷가. 맞아요. 얼마나 편안했냐면 그러니까 보통 호수에서 오리배들이 떠 있지. 맞아요. 저수지나. 맞아요. 저는 오리배가 떠 있길래 그렇구나 했는데 이 네로님이 그런 걸 바닷가란 바다에 그 너울거리는 파도가 있어야 되는데 오리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잔잔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렇죠. 일산지 해수욕장하고 사이즈가 좀 비슷했죠. 대신 일산지 해수욕장은 이렇게 좀 퍼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오른쪽에 대항암이 있어서 약간 좀 오픈이 더 돼 있다라는 느낌인데 일광 해수욕장은 좀 닫혀서 안고 있는 느낌. 안고 있어서 따뜻하게 이렇게 포근히 안아져 있다는 편안함을 좀 느껴서 아마 그래서 이 오리배들도 더 떠다니고 하지 않았나. 저는 신기한 게 나는 왜 바다에서 호수가 생각나지? 맞아요. 그래서 호수와 바다가
공존하는 느낌이 좀 맞아요. 든 거죠. 그렇죠. 네.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 같은 네. 느낌. 파도를 안 치는 바다인데 좋은 느낌? 산잔했죠. 네, 맞아요. 정말. 그리고 애들이 막 그 모래놀이 하는 것도 잘 어울려지고. 처음으로 오리배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꼭 근데 한번. 저걸 어떻게 타지 늘 그랬는데 네. 이 바다의 오리배는 한번 타보고 싶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쪽에 상가가 광안리하고 비슷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바닷가 바로 앞에 그 도로도 좀 작기도 작았고 맞아요. 앞에 상가들이 참 잘 돼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듣고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게 특색 있는 상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광안리도 20년, 30년 전에 듣기로는 그냥 그 모래 사장이 있었고 작은 도로에 상가 몇 개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좀 더 이 일광 해수욕장이 좀 발전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옛날 빌딩들, 낮은 건물들에 이제 빌딩들이 전부 다 올라와서 이렇게 둘러싸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하고는 좀 더 달라지겠죠. 네. 달라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찾아야 되잖아요. 네. 사람들이 찾기 위해서는 다른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이 송도 해수욕장도 있고 뭐 다들 아시는 해운대 해수욕장, 네. 광안리 해수욕장, 네. 그리고 송정 해수욕장이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광 해수욕장은 인기가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부산에 또 살아봤기 때문에 부산 사람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다른 바닷가와는 다른 특색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수 같은 느낌과 편안한 느낌, 그리고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서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람들이 찾으려고 또 오지 않겠나. 그래서 그 요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교통. 특히 우리가 아직 타보지는 않았지만은 동해남부선역인 일광역이 코앞에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KTX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역세권이라는 부분을 거기에서 혹시 느껴보셨어요? 오늘 갔을 때? 전혀 못 느꼈죠. 아직까지는 네. 못 느꼈죠. 근데 확실한 거는 네. 저는 거기가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 게 물론 좋은 그런 역세권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발전은 하겠고 울산에서도 부산에서도 분명히 수요가 있고 네. 분명히 유입이 되겠죠. 좋은 위치고 하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도심의 한 동네는 그러니까 조금만 나가면은 상권은 얼마든지 다른 상권도 이용할 수 있고 하지만 여기는 약간 그 공화국처럼 약간은 거리가 있잖아요. 도시인지여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수요가 분명히 필요하고 가까이에 바다에 있는 것들을 내가 걸어 나와서 누릴 수 있는 그 거리 위치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거를 맞아요. 충족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조금 걸어 내려오니까 위에는 너무 신도시인데 조금 걸어 내려왔는데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어촌마을?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또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작. 맞아요. 느낌? 우리가 저번에 강동편을 한번 얘기했었을 때 강동의 인구가 1500세대 정도였죠? 1500이었던가? 보다는 많을 것 좀 더 넘을 같아요. 거예요. 한 5,000세대 정도. 5,000세대. 5,000세대. 5,000세대 정도였고, 여기는 지금 9,000세대잖아요. 그리고 강동이 어떻게 보면은 좀 동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교통이 좀 많이 불편한데, 여기는 인근에 고속도로도 있고, 이제 동해 남부선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강동에서의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어떤 뭐 배우 세대, 그리고 교통,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갖춰지지 않았나, 일광에는. 그래서 좀 미래성이 밝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배우 수요라는 게 사실 울산에서 유입할 수 있는 배우. 왜냐면 부산에서 강동을 유입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부산과 울산 중간이니까 네. 부산에서도 끌어당기고 울산에서도 끌어당기니까 충분히 배우 세대는 그렇죠.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강동을 그때도 얘기했지만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광지로서도 충분히 이제 말 그대로 발전을 할 거잖아요. 맞죠. 근데 세대수도 그 뒤에 세대수가 지금 9,000세대 정도 되잖아요. 네. 9,000세대고 보면은 그 앞쪽으로 역세권 앞쪽으로 해서 그 유리 공장이 없어지고 그 유리 그 공장 없어지는 부지에 새로운 아파트 동원 개발인가? 네, 동원개발에서 그 부지를 부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쪽까지 세대수가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말 그대로 만 세대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주변에 또 생길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다 하면은 그 내부에서만도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거기가 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죠. 강동하고 울산의 강동과는 조금 다르게 기본적 배우 세대가 그렇죠. 충분히 잘 예, 받쳐준다. 그 가능성이 너무 확실한 네. 거죠. 그리고 교통이라는 강력한 강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큰 힘을 더 실어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교통이 동해 남부선이 도심 중심까지 연결된다면 젊은 층들이 또 그 기장 쪽으로 오기가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차가 없으면 못 왔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강동을 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 네. 울산에서 그럼 시내에서 강동을 가려면 차가 필요해요. 네. 젊은 층들이 차가 없으면 못 가거든요. 맞아요. 지하철이 있고 버스가 잘 돼 있고 그렇다면 발전 가능성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부산 중심에서 일광 해수욕장까지 전철을 타면 그냥 바로 갈 수 맞아요. 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네. 것 같아요. 울산에서도 또 바로 갈 수 있다. 그렇죠. 네. 울산에서도 태화강역 쪽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지만 네.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맞아. 일광까지 가볍게 갈 수 있다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네.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역세권이 돼버리고 네. 앞에 바다는 있고 배우 세대는 정말 많고 그러면은 조금 미래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게 우선은 현재 그 일광해수욕장 바로 인접해 있는 상권들이 좀 더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하면은 좀 더 상권들이 활성화될 거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관광 인프라들이 좀 더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그렇죠. 오리배지만은 뭐 수상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고 충분히 가능하죠. 네, 더 맞아요. 나아가서는 그 대항하면서 우리 술도와 얘기하면서 했던 케이블카라든가 뭐 짚라인이라든가 이것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렇죠. 수요가 네. 받쳐주면 시기상조일 수는 있겠지만은 기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광이라는 곳은 맞아요. 그렇죠. 동부산 관광단지의 개발이 결국 일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 사실 저희가 봤던 프루지오 네. 자이 프루지오가 사실 2차가 거기에서는 가장 지금 금액도 세고 그리고 제일 좋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역세권이 진짜 개발이 되고 그 앞쪽으로 유리 공장에 세대가 유입이 되고 하면 아마 중심지가 약간 이동을 해서 맞아요. 지금 있는 그렇죠. 비스타? 동원 동원 비스타? 비스타. 2차. 네, 2차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 요새 약간 추이가 젊은 세대들도 평형대가 30평에서 좀 대형 평형대로 움직이는 추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넓은 평형, 예를 들어 네. 50평 미만이나 40평 후반이나 50평 정도를 선호를 좀 많이 해요. 문화 시대가 그래서 그런가? 신기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렇죠.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보면 비스타가 37평하고 40평이 있더라고요. 예, 프루지오는 30평대까지밖에 맞아요. 없는데 큰 평형을 가지고 있는 게 비스타거든요. 그래서 2차 그 비스타 위치 자체도 보면은 그 프루지오하고 그 역세권 네. 하고 그 중앙에 있잖아요. 맞아요. 바로 앞에는 상권이고 또. 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가장 맞아요. 요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기가 조금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전반 여러모로 울산하고 이 일광하고 좀 비슷하네요.
어디가요? 어디가 비싸요? 어떤 면에서 비싼지 제가 잘 몰라서. 울산하고요? 아니, 울산의 바닷가라든가 일광하고 좀 비슷하다, 그 비슷한 아파트도 있는데,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 준비하신 거네. 준비는 그냥 생각이 났어요. 이걸,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저는 좀 깜짝 놀라네요. 무슨 말인가 네. 했어요? 이해 못 하셨어요. 그럴 수 아니, 있어요. 이해했는데, 이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을까 싶어가지고. 최고예요, 최고. 저는 그 유리공장에, 아까 그래서 바닷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해운대나 이제 바닷가에 이제 아파트들이 있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져서 안에 해안이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내륙이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뷰어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약간 해운대나 약간 부산의 그 해변을 끼고 있는 고급 아파트들의 연상이 좀 되더라고요. 저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와 같은 네네, 그런 느낌이 생긴 것 같아요. 들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나중에 되면 덕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유리공장에 아파트가 생기고 주변 관광이 발전하면 오늘 가서 봤던 분위기와는 다르게 상가나 사람들의 중심이 이동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신도시 내 중심이 지금 자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중심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상권은 이동할 수도 있고 바닷가 쪽으로 사람들의 가치성을 더 부여하게 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다 판단하면 안 되죠. 네, 그래도 뭐 울산이나 뭐 부산 관광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이 찾으면 거기에 더 핫한 상권들이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 푸르지오나 그쪽에 그 위치에 있는 곳은 단지 내 상가의 그 기능을 하고 여기는 이제 뭐 중심 상권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닷가 쪽에는 역세권, 역을 기준으로 해서 상가들이 더 발전을 해서 그 지역은 나중에 다른 곳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오늘 소울님이 그 탑사는 같이 가셨지만 철석을 안 하셨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 우리 또 소울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 이게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우리 항상 10년을 많이 예측을 하셨는데 10년 넘는 근데 소울님이 아까 전에는 여기는 한 2, 3년이면 되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좀 빨리 보시더라고 이거는. 마음에 드셨나봐요. 마음에 진짜 많이 드셨나봐요. 정말 마음에 드셔하셨습니다. 아까 그 소울님 그 외가댁? 할머니가 그쪽에 집이 그 해변가에 있으셨고 할아버지 땅과 묘와 뭐 산성 이런 것들이 그 뒤에 푸르지오 있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가지고 계셨거나 뭐 그랬으면 큰 수익이 있었을 텐데 그때 사실 보상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큰 보상을 받지는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토지들이 신도시가 개발되면 다 대박이 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보상을 받고 좀 비켜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크게 뭐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시지가가 이제 현실화된 게 얼마 안 됐으니까 예전에는 공시지가가 정말 시가로 따지면은 정말 싸게 이렇게 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대대손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그 전 때부터 해서 공시지가가 뭐 10,000원일 때 가지고 계셨던 분이면 지금의 공시지가가 뭐 15만 원 하면 15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도시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투자를 하실 때 대대손손 그렇게 10,000원일 때부터 가지고 있거나 몇천 원일 때부터 가지고 있었으면 보상을 받더라도 큰 수익이 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세워지고 구역이 묶여진 상태에서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공시지가가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받는 금액은 솔직히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 개발한다고 해서 정말 비싸게 샀는데 국가에서 보상하는데 그 본인이 샀던 가격보다 더 밑으로 보상을 받고 나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국가에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개발이니까. 그 투자를 할 때 뭔가 이슈를 보고 그냥 무작정 사면 그렇게 뭐 손실을 보고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그 네로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푸르지오하고 자이 그거는 그 공공분양. 공공분양으로 맞아요. 해서 네, 분양가 네, 자체가 조금 저렴하고, 낮았고 예. 그리고 다른 민간 분양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어디였었죠? 동원 비스타? 동원 비슷하는 분양가가 조금 1,400 정도였고 네. 민영에 사는데 1,400이고 자이 프로지오 자이 프로지오는 1,200 더 정도였고요. 저렴했던. 네. 네, 근데 지금은 네. 보면 프로지오가 예. 훨씬 더 가격이 비싸기는 한데 그렇죠. 그런 차이들 그러니까 개발하실 때 신도시 개발한다 해서 투자 들어가실 때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주의해야 되겠네. 신도시라고 무턱대고 들어가서는 진짜 안 되겠네. 얼마나 아깝겠노. 지금 특히 오늘 가서 이 손녀가 와서 보면은 그러게요. 가서 그래서 이제 소울님이 사실 대대손손 있었는데도 큰 보상을 못 받고 나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사실은 네.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의 얘기만 듣고 그냥 개발하면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해서 들어가면 외려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충분히 조사하시고 알아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울님도 좀 아쉽겠지만은 네.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네. 무작정 투자가 아닌 맞아요. 능력을 가지고 투자를 하자. 그리고 아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게 거기가 해변이 너무 작으니까 아담하고 이쁘고 장점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수요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을 두고 볼 때는 부산과 울산에서 쏟아지는 그 수요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구천 세대에서 더 더해지는 세대수까지 한다면 해변이 작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해변이 작기 때문에 네. 물론 거기도 분명히 개발이 되고 말 그대로 더 좋아지겠지만 그 수요를 다 흡수하기 너무 작아서 그게 뒤로 이렇게 밀고 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뻗다 보면은 퍼져나가고.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일광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지 그러니까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 주거지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 주거지 쪽의 상가도 보면 아까 그 상가 부지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지금 아직 비어있는 땅도 있고 뭐 비어져 있는 임대도 있고 이렇던데 그런 데들이 훨씬 더 많이 북적북적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주차하는데 꽤 힘들었었잖아요. 주차 공간도 일단 많이 부족할 뿐더러 바로 그 해변가 앞에 있는 도로도 맞죠. 너무 좁았고 맞아요. 교통적으로는 정말 좀 불편함이 좀 아직 네, 많이 네, 있는 네, 것 네. 같아요. 난 정말 작은 어촌 느낌이라서 이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덕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점 더 퍼져나가서 네. 울산 가까이에도 이런 바닷가 쪽으로 네, 영향을 네.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은 진화의 수욕장까지 이제 바닷가가 연결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확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광이 그러니까 가능성, 희망,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발전은 다 어떤 도시든 되잖아요. 송정도 될 것이고 저희가 돌아보는 야운동도 될 것이고 하지만 수요라는 게 딱 정해진 한계치가 도시 안에서는 분명히 있다고요. 네. 근데 일광은 한계치가 없는 거 사실. 그리고 넓어질 땅도 넓고 근데 넓어질 수 있는 땅이 양옆에 큰 도시, 광역시가 양쪽에 딱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메워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바다를 또 끼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광역 또 철도도 있고 그래서 일광 신도시가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커지고 힘이 좀 세지지 않을까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어제 저기 산업단지 쪽을 좀 돌아보고 왔는데 네. 계속되는 확장성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싶어가지고 보고 왔는데 산업단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인구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실에 가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관광지에 가면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지가 발전하면 계속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도시라는 것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광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는 더. 그래서 오늘
보고 온 거나 여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거기에 관광적인 부분이 더 많은 확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네. 우리 어떤 도시의 핵심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우리가 항상 그 사통팔달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결론적으로 교통에서 교통으로 끝나는 듯한. 그러니까 교통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그리고 교통이 사람을 유입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열어주는 게 도로고, 그래서 저는 교통 노선? 그러니까 교통이 어떻게 뚫리고 도로가 어떻게 뚫리는지 그것만이라도 잘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잘 들여다볼 줄 알면 투자가 사실은 조금 더 쉬워지고 현실적으로 좀 정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 오늘 하루가 신선하고 임팩트가 있었다. 네. 좀 울산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특징 부분을 보고 왔는데 이 부분을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전달해주고 싶은데 꼭 시간이 되시면 울산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광 신도시를 돌아보시고 그 흐름을 지금 저희가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그 흐름을 같이 느껴보신다면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지역을 탐방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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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